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를 셋이나 뒀으면서도 얼마 전 가정이 파탄날 위기를 간신히 넘긴 한 워킹맘이에요. 저는 정말 여태껏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는 없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저 같지는 않더군요. 그간 있었던 저의 기막힌 우여곡절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공부를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고 얼굴이 특출나게 예쁜 것도 아닌 정말 지극히 평범하게 그지없는 대한민국의 한 여자로 자라왔어요. 그냥 웬만한 성적으로 누구나 갈 수 있는 전문대에서 회계 쪽을 공부했고 졸업 후엔 회계사 사무소에서 5년 넘게 일을 했어요. 가슴 절절하게 애틋한 연애도 누구나 한 번쯤 해본다는 일탈도 딱히 해보지 않고 그냥 제 할 일만 하면서 재미없게 살았어요. 하지만 저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기는 했죠. 바로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고 성실하다는 것이에요. 제 일이라고 생각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끈질기게 노력해서 해내고 말거든요. 회계사 사무소에서 일할 때 이런 저의 모습에 주변 동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듣기도 했어요. 그만큼 인정도 받았고요. 사무소를 그만두기 2년 전쯤 친구의 권유로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딱히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부동산 쪽이 워낙 시끄러우니까 돌아가는 걸 알면 왠지 재미있을 것 같았거든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혼자 공부한 결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무난히 딸 수 있었어요. 그 후 사무소를 나와 부동산 사무실에서 제2의 삶을 시작했어요. 일은 생각보다 저랑 잘 맞더군요. 저는 보조 중개인으로 현장 업무를 배웠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제가 믿음직스럽다며 생각보다 빨리 제게 큰 업무 대부분을 맡기고 사무실을 비우기 일쑤였어요. 혼자 너무 바빴지만 열심히 사는 느낌에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또 하나의 경험치가 차곡차곡 축적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희 부동산에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한 명 들어왔어요. 그는 여태까지 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출퇴근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독립을 하게 되어 방을 구한다며 쭈뼛거리는 태도로 말하더군요. 혼자 사시는 거면 방 여러 개는 필요 없으실 테고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하셨죠?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가까우면서 혹시 집에서 해먹는 횟수보다 밖에서 음식을 더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그럼 주변에 식당이 많은 곳이 좋겠네요.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신가요? 저는 손님의 필요사항을 꼼꼼히 체크해가며 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남자 혼자 처음 독립하는 것이다 보니 오기 전에 염두에 두거나 정리해온 부분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묻는 말에 거의 넋이 나간 채로 네만 연신할 뿐이었죠. 대부분 조건에 부합하면서도 가격도 합리적인 곳 몇 개를 추려서 방을 직접 보여주러 같이 다녔어요. 크게 까다롭지 않은 손님이었어요. 세 군데 본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시는 방이 있으세요? 그쪽이 골라주세요. 네? 제가요? 네. 공인중개사님이 골라주시는 걸로 결정할게요. 그때 연애의 연자도 모르는 저였지만 그 사람의 눈에 하트 비스무리한 것이 보였어요. 몇 년 뒤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때 왜 저한테 집을 골라달라 했냐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내가 부동산 들어가는 순간부터 너한테 그냥 전부 맡기고 싶었어. 나한테 이것저것 조건 물어보는 순간 더 그 생각이 확고해졌고 네가 골라주는 집이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거든. 결과적으로 네가 골라준 그 집 사는 동안 너무 만족했었고 우리가 중개인이랑 손님으로 만나서 이렇게 한 입을 덮고 살 줄이야. 그러게 말이야. 참 인연이라는 게 신기해.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저는 결혼 후에도 계속 부동산 사무실에 출근을 했고 중개업 경력도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정말? 나도 이제 아빠가 되는 거야? 우와. 아기라니 너무 기분 묘하고 이상하다. 내 몸에 다른 생명이 있다니. 하지만 놀라기는 일렀어요. 병원에 가보니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더군요. 반갑고 가슴 벅찼지만 한편으로는 한꺼번에 아이 둘을 동시에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까? 걱정도 함께 밀려왔어요. 시댁과 친정 부모님 모두 계시지만 두 집 다 아이 보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출산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쌍둥이라고 하니 돈 한 푼이 아쉬울 것 같아 9개월까지 출근을 했어요. 나중에는 사장님이 뒤뚱뒤뚱거리면서 방 소개하고 다니는 게 보기 버겁다며 그만 쉬고 출산 준비를 하라고 만류할 정도였어요. 아이가 처음인 저는 금방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모두 다 제 욕심이더군요. 아이들의 뒤치다거리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거기에 청소, 빨래, 요리만 조금 하려 해도 하루가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도 악바리처럼 모든 것을 해냈고 아기들이 어린이집 갈 수 있을 정도로만 커주면 복귀하겠다 다짐했죠. 드디어 두 쌍둥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고 숨통이 트일 때쯤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또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그때 저는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단념하고 말았죠. 하지만 식구가 한 명 더 늘어난 마당에 마냥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당시 남편은 월급 400만 원 정도 벌고 있는 직장인이었지만 아이가 셋인데다가 저축까지 하기에는 외벌이라 많이 버거웠어요. 하지만 또 노후나 미래를 준비 안 하기에는 너무 두려웠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였어요. 허리띠를 졸라매 절약하는 것과 틈틈이 경제 공부를 하면서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었죠. 제가 더 부지런해지는 수밖에 없었어요. 금방 크는 새 아이들 물건은 웬만하면 주변에서 작아지거나 연령대가 지난 것들을 물려받거나 중고거래로 대부분 해결했어요. 배달앱도 지워버리고 가까이 있는 마트보다는 10분 정도 더 걸어가야 하는 재래시장을 이용했죠. 저 역시 치장하고 꾸미는 것은 일절하지 않았고 양말에 해진 속옷까지 꿰매서 다시 입었어요. 많이는 아니었지만 소액이라도 꾸준히 적금을 부어 어떻게든 이자를 벌었어요. 그 밖에 은행마다 금리 좋은 상품이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애 셋에다 알뜰하기까지 해서 고맙다며 제 노력을 알아주던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구질구질하다며 싫은 티를 내더군요. 남편이 미웠지만 정말 싸울 시간조차 없는 게 제 일과였어요. 세 아이 모두 등원을 하고 나면 집안일을 후딱 하고 집 근처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예전에 공부했던 회계도 다시 보고 신문 경제 도서를 이해될 때까지 읽었어요. 마치 책에 갈증이 있는 사람처럼 닥치는 대로 전부 다 읽었어요. 아이의 하원 시간을 잊을 정도로 집중했어요. 그러다 도서관에서 나보다 11살 많은 한 언니와 인사를 나누며 이것저것 말하는 사이가 되었죠. 매일 나처럼 도서관 출석하던데 무슨 공부해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려고. 아, 그래요? 많이 어렵죠. 저도 예전에 공부한 적 있어서 알아요. 그래? 너도 공부했었구나. 그래서 자격증 땄어? 네, 중개일도 몇 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애 셋 때니까 다시 하고 싶어도 마음처럼 쉽지 않네요. 그래도 이런 경제나 부동산 쪽 흐름 안 놓치려고 매일 여기 와서 이것저것 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원래 회계 쪽도 했어서 다시 보니까 꽤 재밌네요. 셋. 쉽지 않지. 나는 결혼도 일찍 하고 애들도 빨리 낳았어. 나도 주부지만 일하고 싶은 열망은 항상 있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좌절되더라고. 뭐, 내 스스로가 게을렀던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야 애들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니까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늦게 시작해서 마음만 조급한 거 있지? 아니에요, 언니.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어요. 나는 애들 둘일 때도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는 건 꿈도 못 꿨는데 연수 씨는 애도 셋인데 진짜 대단하다. 매일 이렇게 공부도 하고 제가 여태껏 막 1등하고 엄청 뭔가에 특출나게 잘하고 이러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매들 애기들 뒤치다꺼리하고 살림하고 남편만 보면서 살다가 나중에 바보 될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가지는 못해도 뒤처지지는 말자 하는 생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나마 엉덩이 한 군데 붙이고 오래 앉아있는 건 좀 잘했거든요. 언니,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실무를 좀 했었으니까 아는 부분이라면 잘 알려드릴게요. 고마워요, 연수씨. 그 뒤로 저는 언니와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그제서야 알게 됐나 봐요. 서로 다른 공부를 했지만 언니가 모르는 게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도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저도 새삼 모르는 분야의 부동산 공부까지 눈에 들어오더군요. 이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제 스스로 세상을 보는 눈이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서로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 언니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이게 다 연수씨 덕분이야. 모르는 거 있을 때마다 쉽게 설명해주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언니 덕분에 저도 같이 재밌게 공부했는걸요. 진짜 축하해요. 우리 나중에 기회가 돼서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러니까요. 저도 빨리 애들 키워서 일 다시 하고 싶어요. 그 뒤로 언니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 도서관에서 만날 수는 없었지만 자주 연락하면서 좋은 일이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어요. 미영 언니는 없었지만 제 공부는 계속되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도서관을 가려고 준비하는 저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얘기했어요. 야, 공부를 하긴 하는 거야? 뭐 증명할 수 있는 성적표도 없으면서 무슨 공부를 한다고? 가서 그냥 도시락이나 까먹고 오는 거 아니야? 가서 도시락을 먹든 책을 보든 시간만 있으면 소파에 누워서 게임이나 하는 당신보다 내가 낫지. 당신도 좀 움직여. 야야, 넌 나보다 많이 움직인다면서 왜 그렇게 띠룩띠룩 살이 쪄 있냐? 도서관 갈 시간 있으면 너 스스로 관리 좀 해라. 지금 입은 바지도 곧 터지겠다. 밖에서 누가 널 30대로 보겠냐? 40대라고 해도 믿겠구만. 남편은 제가 도서관에 가서 뭘 공부하는지도 모르면서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다닌다며 걸핏하면 무시하고는 했어요. 본인은 아이들 케어나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면서요. 가끔은 정말 너무 미워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새 아이들을 생각하며 꾹 참았어요. 언젠간 저 인간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날이 올 거라고 다짐하면서요. 그래서 더 독하게 공부했어요. 하지만 그러다 몸에서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제가 원래 허리 쪽이 안 좋았는데 장시간 앉아있다 보니 디스크가 고장나고 만 거예요. 수술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앉아도 서 있어도 따라다니는 불편함을 감추기는 힘들었어요. 남편에게 아프다고 하소연하자 오히려 제게 면박을 주더군요.
그렇게 뚱뚱하니까 허리도 못 견디는 거야. 거기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니까 더하지. 지금에서야 디스크 터진 게 더 희한하다. 왜 자꾸 살갑고 뭐라 그래. 내가 이렇게 찌고 싶어서 쪘어? 애들 때문에 잠깐 짬날 때 밥을 거의 마시듯이 하잖아. 저녁에도 할 일 다 하고 애들 재우면 늦게 혼자 밥 먹게 되는데 내 몸이 내 맘대로 되겠어? 그러면 당신이 뭐라도 도와주던지. 애들 샤워도 한번 안 시켜주면서 잔소리는? 너 그거 다 구질구질한 변명인 거 알지? 명군의 재수씨 봐라. 전문직이라 돈도 잘 벌고 살림도 잘하고 애 둘도 얼마나 똑똑하게 잘 키우냐?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니까 지금도 20대처럼 보이잖아. 하여튼 못하는 애들이 변명이 더 많아요. 동서랑 나를 비교하겠다 이거지? 당신 말대로 동서는 의사고 서방님 같은 의사라서 형편이 넉넉하잖아. 애들 따로 봐주시는 분도 있으니까 돈도 많겠다. 시간도 많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말마다 골프 치러 다니지. 나도 돈이랑 시간 많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 애들 어린이집 가면 쓸데없이 도시락 먹으러 도서관 가지 말고 살이나 빼.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지만 반박할 수 없어서 씩씩거리기만 할 뿐이었죠. 셋째까지 낳고 다이어트의 골든타임을 놓쳐 살이 제 몸의 일부로 굳어버린 건 제 잘못도 있는 거니까요. 남편이 말한 것처럼 서방님과 동서는 정말 누가 봐도 멋있는 커플이에요. 동서는 피부과, 서방님은 치과를 각자 개원해 운영하고 있거든요. 두 형제뿐인데 본인이나 와이프의 격차가 이렇게나 크다 보니 항상 시모도 저희 둘을 두고 은근히 차별할 때가 있었어요. 올해 시모 생신 때 제가 자진해서 음식을 모두 준비하겠다며 설레발을 쳤었죠. 몇 날 며칠에 걸쳐 음식을 완성했어요. 시모에게 칭찬 드릴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제게 고맙단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바쁜 척 늦게 도착한 동서의 외투까지 손수 받아주며 그러시더군요. 오늘도 환자가 많았나 보구나.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어떡하니? 얼굴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말랐네. 얼른 이리 와서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봐. 이따 남으면 집에도 좀 싸가고. 시모는 동서 밥 위에 반찬까지 올려주더군요. 잠시 후 시모가 그렇게까지 동서에게 쩔쩔매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그 레이저 시술 받고 어떠셨어요? 사람들이 다 나보고 얼굴이 환해졌다고 그러더라. 그거 아주 효과 짱이었어. 의사 며느리가 있으니까 이 나이에 물광 피부도 가져보고. 고마워. 우리 둘째 며느리가 진짜 대박이야, 대박. 다음번에 친구분들 같이 모시고 오세요. 저희 병원에서 제일 좋은 걸로만 레이저 해드릴 테니까. 진짜? 고마워. 애들이 이러니까 나를 엄청 부러워한다니까? 형님도 한번 오세요, 병원에. 나는 피부 관리하는 거 크게 관심이 없어서. 말만이라도 고마워. 피부 말고 지방 분해 주사 맞으러 오시라고요. 이번에 진짜 효과 좋다는 독일 거 들여놨거든요. 계속 그렇게 살찐 채로 살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남편과 서방님, 시모는 그 옆에서 키득거리고 있더군요. 알았어. 동선의 병원 한번 찾아갈게. 주사 맞는다고 뭐 되겠니? 보통 살찐 게 아닌데. 괜히 둘째 곤란한 일 만들지 말고 넌 가지 마. 남들은 집안일만 해도 살이 쑥쑥 빠지는데 첫째는 어떻게 된 거냐? 예쁘고 날씬한 데다 의사라는 전문직까지 하고 있는 동서한테 당연히 더 정이 가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러 식구들 앞에서 저를 저렇게 얘기했을 때는 정말 뛰쳐나오고 싶었어요. 저는 그날 꼭 운동을 하고 살을 빼겠다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허리에 무리도 안 되고 살도 뺄 수 있는 수영을 좀 시작해볼까? 저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수영장을 알아봤어요.
강습 시간대가 제법 다양하게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새벽 6시 강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이 8시쯤 깨니까 수영하고 샤워도 하고 간단히 애들 먹일 것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말이 쉽지 실천이 그렇게 쉬운가요? 저 역시 맨날 애들이랑 같은 시간에 기상하던 사람이라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 운동할 상상을 하니 머리가 어질하더군요. 하지만 막상 강습을 시작하니 게을러질래야 게을러질 수가 없더군요. 새벽 6시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 같은 주부도 있지만 수업 후 직장을 가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렇다 보니 생활 패턴이 정해진 분들이라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무조건 출석을 하시더군요. 같이 수업 듣는 분들이 그렇다 보니 저까지 군기가 바짝 들어 열심히 하게 되더군요. 모두 어려워하면서도 재미있어 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아무리 휘적거려도 가라앉기만 해서 수심 깊은 곳은 갈 엄두도 못 냈죠. 하지만 수영이 점점 몸에 장착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3개월, 6개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수영 실력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살도 무려 25kg이나 감량할 수 있었어요. 몸이 가벼워지니 수영이 더 잘 되고 그 아팠던 허리 통증까지 사라졌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몸이 가뿐하고 아픈 곳이 없으니 일상생활에 활력과 생기가 넘치더군요. 공부도 더 잘 되고 머리도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기쁜 소식이 생겼어요. 결혼하기 전 혼자서 아껴가며 모았던 돈이 있었어요. 1억 8천만 원 정도요. 순수하게 아껴 쓰고 미친 듯이 저축해서 모은 제 돈이었어요. 그러다 엄마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했었는데 그 돈을 제가 들였었어요. 엄마는 그걸로 난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고 저는 갚을 생각 안 해도 된다며 손사래를 쳤었죠. 그건 제 진심이었어요. 아쉽기는 했지만 부모님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드려 편안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엄마가 그 돈을 제게 주신다는 거예요. 엄마, 식사는 하셨어? 아빠랑 했지. 연수 너는 먹었어? 나도 먹었어. 연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야? 네가 시집가기 전에 우리한테 줬던 1억 8천만 원 돌려줄게. 너무 늦어서 미안해 우리 딸. 어? 갑자기 어디서 그 큰 돈이 생겨서. 그리고 그거 안 돌려줘도 된다니까. 엄마랑 아빠가 그거 받고 마음이 좋았겠니? 계속 무거운 돌을 얹고 사는 기분이었는데. 그래서 나 시집갈 때 엄마랑 아빠가 좀 도와줬잖아. 그건 차원이 다르지. 네가 그 돈을 갖고 시집갔으면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우리가 너무 늦게 돌려줘서 미안해, 연수야. 아이, 뭔 소리야 진짜. 괜찮대도. 엄마, 혹시 이상한 일 벌인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야. 한 2, 3년 전부터 아빠가 자꾸 고향에 가서 친척들이랑 살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한 번은 약주하시고 진지하게 말하시더라고. 눈에 눈물까지 맺혀가면서. 아빠가 울었다고? 사실 그 아빠 제일 친한 친구 동섭 아저씨 돌아가신 지 3년 좀 넘었잖아. 그게 제일 큰 계기가 된 것 같아. 필요한 거 다 있고 접근성 좋고 교통 좋은 서울이 제일이라고 살았는데 친구가 그렇게 허무하게 가는 거 보고 다 부질없다고 느껴졌나 봐.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물어봤대. 그랬더니 남은 여생 고향에 내려가서 친척 형제들이랑 같이 사는 것이더래. 나한테 여기 정리하고 같이 내려가서 살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그럼 어쩌냐? 아빠 혼자 보낼 수도 없고. 혼인에 전화했더니 너무 반갑게 빨리 오라고 그러더라. 그럼 엄마랑 아빠랑 가서 뭐해? 심심할 텐데.
아니야, 심심하기는. 큰아빠네 농사 짓는 거 일손 모자라 맨날 죽는 소리야. 거기 가서 우리도 도와줘야지. 집은? 집 때문에 거길 한 5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엊그제 가서 괜찮은데 계약하고 왔어. 전원인데 꽤 크고 깨끗해. 큰아빠네랑 그렇게 멀지도 않고. 시내도 차 타고 15분이면 가고. 세상에나, 집이 여기 2배인데 가격은 절반보다 더 저렴해. 서울은 진짜 집값 문제야, 문제. 벌써 계약까지 했어? 아빠야 형제들 다 있어서 그렇다지만 엄마는 거기 가서 안 외롭겠어? 거기에서 이모네까지 1시간밖에 안 걸리더라. 서울에서 가면 서너 시간은 기본인데 오히려 거기가 더 가까워. 심심하거나 먼 일 있으면 이모들 보러 후딱 갈 수도 있고. 나도 좋은 것 같아. 그러네. 엄마도 거기가 낫겠구나. 그래, 잘 결정했어, 엄마. 지금 마음에 제일 걸리는 건 애도 셋인데 너 혼자 서울에 두고 가는 게 좀 그래. 우리 같은 서울이어도 서로 멀어서 잘 못 보잖아. 난 신경 쓰지 말고 엄마랑 아빠 편한 대로 해. 애들도 가끔 시골 가서 놀고 하면 훨씬 좋지. 미안해, 연수야. 지금은 그냥 엄마랑 아빠 둘만 생각할게. 그럼 당연하지. 둘이 괜찮다면 나는 다 좋아요. 맞다. 참, 제일 중요한 돈 얘기 빼먹을 뻔했네. 그래서 이 서울집 하니까 거기 집 사고도 꽤 많이 남더라고. 그래서 너 주고 가려고. 아, 그래서 돈이 생겼던 거구나. 뭐 남는 돈이라고 하시니 저는 큰 죄책감 없이 돌려받겠나이다. 그동안 이자도 못 주고 했으니까 4천만 원 더 얹어서 2억 2천 통장에 넣을게. 고마워, 우리 딸. 예? 이자를 무슨 4천이나. 나 괜찮아. 그렇게 안 줘도 돼. 드린 만큼만 줘, 진짜로. 이래야 우리 마음이 편해. 너 이렇게 주고도 우리 넉넉히 가져가는 거야. 리모델링 끝나고 자리 좀 잡히면 애들 데리고 와서 몇 밤이고 자고 가. 알았어, 엄마. 고마워. 얘는 내가 더 고맙지. 결혼 전 부모님께 드렸던 1억 8천이 이런 상황으로 2억 2천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그때는 그 돈은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내 손에 다시 돌아오니 로또 맞은 느낌이더군요. 저 며칠 동안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중하게 고민했어요. 이 돈을 전부 저금만 해두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군요. 맞다. 나 공부했잖아. 재테크 공부한 거 이때 써먹어야지. 저는 당장 컴퓨터부터 켰어요. 저는 오피스텔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회사 밀집 지역에 괜찮은 오피스텔을 하나 구매하기로 한 거죠. 제 수준에서 알기 힘든 정보들은 부동산에서 일하는 미영 언니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어요. 언니도 기꺼이 도와주었고요. 약간의 대출을 보태 오피스텔을 하나 사게 되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그 지역은 매물이 나오는 순간 불티나게 팔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올리자마자 이틀도 안 돼서 20통 가까운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오피스텔을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 날, 저는 미영 언니를 불러 좋은 곳에 가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어머머, 나 이렇게 칼질하는데 처음 와봐. 이 육즙 봐. 혀에서 살살 녹아. 연수야, 진짜 맛있다. 고마워. 내가 더 고맙지, 언니. 언니가 이것저것 많이 도와줘서 이번 오피스텔로 돈 벌었잖아. 대출까지 다 갚고도 남았어. 언니한테 대접하고 싶었어. 걔는 이런 데는 남편이랑 와야지. 여자들이 이게 무슨 그림이냐?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 얘기 안 했어. 오피스텔 판 얘기? 아예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한테 큰 돈 줬던 것부터 괜히 알면 꼬투리 잡을 것 같았거든. 엄마가 돈 돌려주고도 말 안 했어.
평소에 날 무식하고 먹고 노는 여자로 무시하는데 이걸로 내가 똑똑히 보여주려고 내가 매일 코피나게 공부했던 재테크, 이게 시작이지 뭐. 와, 너도 진짜 대단하다. 그걸 남편한테 얘기 안 하다니. 남편이 날 그렇게까지 무시하지 않았다면 나도 진작에 다 말했겠지. 그런데 그 사람 해도 너무해. 남편이 자주 나랑 동서 비교한다고 말한 적 있지? 너희 동서 무슨 피부과인가 의사라며. 맞아.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전문직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나도 알아. 내 자신을 나도 충분히 안다고. 그런데 남편은 계속 동서랑 나를 비교하면서 나보고 반성하라고 한다니까. 이제는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그래. 속이 뒤집혀. 에휴, 애 셋 낳고 남편 저녁에 따뜻한 밥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 고마움을 모르고 그런다니. 내가 수영 시작하고 살을 좀 많이 뺐잖아. 그런데도 남편은 내가 살은 빠져도 굴곡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또 한심하게 쳐다보는 거 있지. 그러더니 이번에는 지 친구 와이프랑 날 갖고 비교하더라. 진짜? 디네 남편 너무하다. 그 친구 와이프는 어떤데? 거기는 심지어 딩크야. 애 없이 강아지랑 고양이만 몇 마리 키우는데 시간 많으니까 매일 필라테스 가서 인증샷 찍고 쇼핑하러 다니고 개 데리고 산책하러 다니고. 그런 사람을 왜 너랑 비교해? 내 말이 남아 도는 게 돈이랑 시간밖에 없는 사람인데 자기 관리 잘하고 요리도 잘해서 친구가 맨날 행복해한대. 나도 한가로이 요리학원이나 다녔으면 거의 백종원급이야. 애 키우고 살림 잘해놓으니까 아주 이상한 소리라고 있어. 그래서 더 내가 악착같이 공부하려고 했던 거야.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간 곧 납작하게 해주려고. 생각보다 그 시간이 더 빨리 찾아올 것 같긴 하다.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받은 서름이 폭발해 결국 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저를 무시하는 건 그렇다 쳐도 저렇게 나를 여자로도 보지 않는다면 남편이 외도를 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거든요.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가슴만 졸여왔는데 오늘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 언니 앞에서 그동안의 긴장이 풀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오피스텔로 재미를 본 돈을 다시 활용해서 계속 돈을 불렸어요. 조금 더 큰 집, 그 다음은 작은 평수 아파트, 그리고 큰 아파트까지 천천히 신중하게 매매와 매수를 번갈아 했죠. 그 외에 또 다른 재테크가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주식 관련 자료도 많이 봤었거든요. 주식 역시 소액으로 시작해 사고팔고를 거듭했어요. 처음에 100만 원으로 시작한 주식은 결과적으로 제게 7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안겨다 주었어요. 시간을 투자해 공부한 만큼 확신이 서니 자신감이 높아졌죠.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다니는 저를 보며 의아해했어요. 너 요즘 무슨 좋은 일이냐? 아주 옷도 사고 화장도 하고 실실 웃으면서 다니네. 뭐 남자라도 생겼나 봐? 아니, 남자보다 더 좋은 거 생겨서. 뭐? 누구야? 나 바빠.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닐 시간 같은 거 없어. 참, 나 오늘 저녁에 약속 있다고 말했지? 좀 늦을 테니까 애들 밥 먹이고 씻기고 잘 재워줘. 뭐? 얘가 보자 하니까 진짜 주부가 뭐 바쁘다고 늦게 와. 내가 무슨 이 몸종이야? 하라는 대로 하게? 여기 50만 원. 이걸로 저녁 시켜 먹던지 사다 먹던지 해. 50만 원? 이런 큰 돈이 어디서 났대? 알았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볼일 다 보고 천천히 와. 내가 애들 알아서 다 재우고 할 테니까. 남편은 제가 주는 돈을 받으며 찍소리 못하더군요.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난 건지는 묻지 않았어요. 물어도 말해주지는 않겠지만요. 그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제가 바로 건물주가 되는 날이었거든요. 오피스텔로 투자를 시작한 저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2억 2천이라는 돈에 20배에 달하는 돈을 벌었어요. 집으로 돈을 계속 불리다 이제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 건물을 아예 사기로 결정했거든요. 물론 여기까지도 미영 언니의 도움이 컸어요. 제가 평소에 봐둔 동네에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엄청 크지는 않아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업종만 잘 선택하면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그 건물을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주변 조사와 연구를 끊임없이 했어요. 이번에도 성공의 냄새가 나더군요. 그날 저녁 건물 계약을 마치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언니와 술을 진탕 마시기로 했어요. 연수야, 고생했다. 네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건물주가 됐어. 정말 고마워 언니. 이게 다 언니 덕분이야. 언니 없었으면 나 이렇게 못했어. 진짜야. 그렇게 얘기해주니 고맙네. 에휴, 우리 연수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이렇게 보상받으려고 그렇게 힘들었나 봐. 이제 다 훌훌 털고 우리 애들이랑 행복하게 살 거야 언니. 맞아. 너 그럴 자격 충분해. 언니, 내가 뭐 제안 하나 해도 돼? 뭔데? 이제 우리 애들도 초등학생 되었고 내가 집에 24시간 붙어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일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 잘 됐네. 내가 오늘 계약한 이 건물에 부동산 사무실 하나 차려서 할까 해. 오, 그거 좋네. 옆에서 보니까 넌 진짜 이쪽에 소질이 있는 것 같더라. 소질은 아니고 나 정말 공부 열심히 했거든. 언니, 와서 나랑 같이 일 안 할래? 나? 직원 더 들 것도 없이 우리 같이 부동산 하자. 심지어 내 건물이니까 월세도 낼 필요 없잖아. 내가 책임지고 언니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가져가게 해줄게. 진짜? 나야 너랑 같이 하면 좋지. 그렇게 언니와 저는 함께 일하기로 했어요. 부동산 사무실을 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저는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열어봐. 이혼 서류? 야, 이게 다 뭐야? 보시다시피 이혼 서류잖아.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혼은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네가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이혼을 얘기해? 잘난 거 없으니까 이제 꺼져주겠다고. 그러니까 헤어져. 그래. 알았다. 헤어지자. 애들은 전부 내가 데려가. 무슨 개소리야.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애들 데려가? 애들 굶어 죽이려고? 한 달에 400, 500만 원밖에 안 버는 당신이 애들 셋을 감당할 수 있겠어? 뭐? 그 회사도 참 너무해. 근속 연수가 얼마인데 아직 월급이 그 모양인지. 딴말하네. 너야말로 가진 거 없는 애가 무슨 애들을 책임진다고? 저는 건물 계약한 서류를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왜 네 이름이 여기 써 있어? 내 거니까. 네 거라고? 여기 써 있는 이 건물이? 응, 한글 몰라? 내 이름 써 있잖아. 얼마 전에 계약한 따끈따끈한 신상 건물이야. 벌써 입점하고 싶다고 전화를 100통은 받은 것 같아. 아, 피곤해. 어떻게 된 거야? 너 서류 조작은 엄청난 범죄인 거 알지? 참나, 당신 걱정이나 해. 서류 조작 같은 거 하라고 해도 난 할 줄도 몰라.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해줬어요. 남편은 너무 놀라 입도 다물지 못하더군요. 게다가 자꾸 믿지 않길래 휴대폰으로 증거 사진을 일일이 보여주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당신 덕분에 이 갈면서 더 빨리 올라올 수 있었어. 연수야, 그게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게 아직 있나? 그동안 같이 살면서 수도 없이 들어온 날 무시하는 말들, 다른 여자랑 비교하면서 비아냥거렸던 일들. 내가 그렇게 힘들어해도 집안일 하나 도와준 적 없었고
나는 아직도 다 생생하게 기억나. 연수야, 내가 다 잘못했어. 어?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나 봐. 그리고 그런 거 다 진심 아니야. 나한테는 너밖에 없었다고. 입술에 침은 발랐니? 아무튼 빨리 여기 서류에 도장 찍어서 돌려줘. 이 집은 나중에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고. 제발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 말 좀 한 번만 들어봐. 응? 당신은 나랑 살면서 내 말 한 번이라도 들으려고 노력한 적 있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이렇게 쉽게 끝내지 말자. 애들이 셋이야. 응? 언제든 쉽게 날 버릴 것처럼 말한 건 당신이었어. 내가 얼마나 불안 속에서 살았는지 당신은 몰라. 그런데 이제는 당신 필요 없어. 애들만 데려가면 돼. 연수야, 내가 진짜 노력할게. 그동안 너한테 잘못한 거 진짜 미안해. 기분 풀릴 때까지 나 때려. 실컷 때려. 남편은 눈물 콧물 흘리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고 있더군요. 속으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근엄한 표정으로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정말 당신 잘못 뉘우치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또 그러면 사람 새끼가 아니야. 맹세할게. 하지만 내가 당신한테 당하고 산 게 10년이 넘었어. 이제는 그렇게 쉽게 당신 믿지 않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가 말해봐. 당신한테 6개월 시간 줄게. 변한 모습을 나한테 보여줘. 저는 남편에게 떨어져 살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어요. 이혼 직전 약간의 유예라고나 할까요? 사실 저도 속으로는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았어요. 애가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되는데 이 가정을 깨버리면 애들이 너무 안 됐잖아요. 그냥 약간 겁만 주려고 했던 건데 남편이 너무 저자세로 나오니 재미있어서 계속하게 되더군요. 저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으려고 허벅지까지 꾹꾹 찔렀어요. 남편은 방에 들어가 종이와 펜까지 가져와 각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나 박민구는 아내 정연수와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그동안 정연수를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으로 상처 준 것에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가사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월 2회는 박민구가 아이들을 완전히 케어한다. 여기 적은 것들 진짜 지킬 수 있어서 적은 거 맞아?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킬게. 나 지켜봐줘. 진짜 다른 사람이 될게. 진짜 마지막으로 믿어볼게. 그럼 그동안 좀 떨어져 지내자. 뭐? 떨어져 있자고? 회사 근처에 단기로 지낼 수 있는 방 구해서 나가 있어. 나는 애들이랑 여기서 지낼게. 굳이 떨어져 있으면서까지 날 지켜봐야 되는 거야? 같이 붙어 있으면 흐지부지 되겠지. 그리고 내가 전화하면 당장 뛰어오고. 그래도 애들이 셋인데 당신 혼자 힘들지 않겠어? 내가 옆에 있어야. 더 어릴 때도 다 나 혼자 봤는데 뭐. 그리고 내일부터 도우미 아주머니 오시기로 했어. 걱정 안 해도 돼. 당신은 지금 빨리 짐을 싸서 나가보도록 해. 내가 필요할 때 빨랑빨랑 와야 돼. 남편은 간단히 짐을 싸서 터덜터덜 나가더군요. 저는 정말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남편의 변화 과정을 지켜봤어요.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시간 있을 때마다 안부를 묻고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다정하게 하더군요. 주말에는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고요. 본인도 하다 보니 그동안 얼마나 가정에 무심했는지 알아서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연수야, 정말 그동안 내가 완전 나쁜 놈이었어. 널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왜 내 여자를 내가 막대했는지, 한 번도 도와줄 생각은 안 했는지, 새 아이가 동시에 울 때 왜 달래지 않고 문을 닫고 나간 건지, 지금 생각하니 다 후회돼. 정말 미안하다. 눈물로 용서를 비는 남편을 보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그렇게 모진 사람은 못 되나 봐요. 저희는 다시 살림을 합쳤고 신혼으로 돌아간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제 건물에 들어와서 작은 토스트 가게를 차렸어요. 직장인들이 아침에 몰려들어 정신없이 바쁘지만 그래도 밝은 얼굴로 일하더군요. 제가 미영 언니와 함께 일하고 있는 부동산 사무실 역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답니다. 제 아이들도 모두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고 있고요. 요즘은 모든 것이 다 좋네요. 매일이 이렇게만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다들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